이보다 더 뜨겁고 모진 생이 있을까요? 그 시간을 견디며 하얗게 날이 섭니다. 이거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요? 나의 삶의 일부죠. 자르고 썰고 저미는 그 날카로운 칼 끝에서 맛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그 도마소리에 설렜던 그런 추억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각또각 하다가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칼질하는 소리. 어머니가 뭔가 맛있는 걸 만드시나 보다 하면서 마음이 행복해지곤 했죠. 그렇지. 깍두기처럼 안 되고. 잘 고른 칼 하나가 열요리사 부럽지 않다고 하죠. 오늘은 음식의 맛을 살리고 우리 삶을 살려온 칼 이야기입니다. 칼을 보려면 어물전부터 가보라더군요. 전국의 수산물들이 죄다 모이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네, 안녕하세요. 이게 평소 같으면은 이 양쪽으로 눈이 가고 이건 먹고 싶다 저건 먹고 싶다 하는데 오늘은 아닙니다. 매일 생선을 손질하는 어물전 주인들에게 칼은 중요한 장사미천입니다. 이야, 그 칼이 면도칼보다도 더 예리한 거 같네요. 아이고, 어쩜 그렇게 살이 하나도 없이 껍질에만 싹 벗겨? 아유, 맨날 밥 먹고 12시간 하는데요. 이 녀석이 등장하면 연장도 달라집니다. 일단 칼 길이부터 차원이 다르지요.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군요. 한 10개 정도. 부위에 따라서 칼 쓰는 용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막칼로 제일 두꺼운 칼로 쓰는 건데 이제 힘든 거 이런 걸 자르기 위해서. 참치라고 부르는 참다랑어는 비늘이 단단해 두꺼운 칼로 먼저 밑 준비를 합니다. 1m 50cm가 넘는 긴 칼은 머리에서 꼬리까지 반으로 잘라 등살과 뱃살을 나눕니다. 뼈에 붙은 갈비살은 이때만 맛볼 수 있는 별미라는군요. 예, 칼 때문에 얻어진 참치 고기입니다. 이게 산미가 많이 느껴질 겁니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예, 총하고 똑같은 거죠. 칼은 요리사들만 다 자기만의 자부심이죠, 이거. 몸통 무게만 160kg이 넘는 대형 참다랑어가 고수의 칼질에 순식간에 부위별로 나누어집니다. 이 칼끝에서 맛이 시작되는 셈이지요. 칼의 종류는 쓰임새에 따라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칼이란 칼은 모두 만들고 있다는 대전의 한 대장간. 1300도가 넘는 불 앞을 지키고 있는 전만배 씨는 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칼은 불과 쇠의 만남에서 시작되는데요. 불에 쇠를 달구어 오려내고 망치로 두드려 칼 모양을 만듭니다. 모든 대장간들이 대장들의 손 감각, 눈 대중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딱 하면 모양이 거의 같죠. 뜨거운 불에 달구었다 차가운 물에 식히는
당금질을 거쳐 새는 더 강해진답니다. 투박하지만 단단하고 묵직한 이 칼을 어문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다는군요. 생선 대박칼, 닭 자르고 생선 자를 때 쓰는 칼이에요. 이거 갖고서는 해는 못 자르고 뭐 김치는 못 쓸어요. 그러나 불편하니까 그 용도에 맞춰서 쓰는 거죠. 쓰는 사람 용도에 맞춰서 손에 딱 맞으면은 그 가장 좋은 칼. 수천 번의 망치질을 견디며 쇳덩이가 칼이 될 준비를 마칩니다. 대장장이의 손에서 칼 한 자루가 나오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지요. 칼은 최하가 17, 18번 손이 가야만이 칼 한 자루가 나와요. 한 단계에서만 까딱 잡으려 되면 그 다음에서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안 돼. 만들기 까다로운 칼 중에 하나가 이 칼입니다. 이게 전통 코베기라는 칼이야. 예전부터 사용해온 전통 부엌칼인데요. 끝이 버선코처럼 생겼다고 해서 코베기 칼이라고 부릅니다. 요것도 요 모양도 전통 칼을 옛날부터 만들어 온 칼. 일자 형태죠. 그래서 일자 칼이라고 불러. 그 옛날부터 우리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불러왔으니까 그거 듣고서가 그대로 알고 있는 것뿐이지 어떤 역사서에도 고서에도 이런 칼 이름이 나온 건 없어. 온갖 칼을 만들고 벼리며 살아온 세월이 55년째랍니다. 처음에는 칼 가는 것부터 시작했죠. 막 5원짜리도 주고 10원짜리도 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거 받아먹는 재미로다가 더 열심히 했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일을 배우기 시작한 게 14살. 그렇게 평생 대장간을 지키며 사는 동안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그게 85년도가 그때 중국 시장이 개방되면서 모든 게 갑자기 보급되면서 농기구 만들던 대장들이 쓸 자리가 없었어. 그래서 도대체 대장간에서 해먹고 살 게 뭘까? 곰곰 연구하다 보니까 집집마다 칼 몇 자루씩 없는 집이 없더라고. 그래서 방법은 칼밖에 없다. 만드는 것뿐 아니라 칼가는 일에도 남다른 고집을 부렸답니다. 용도와 쓰는 사람에 맞춰지는 솜씨 덕분에 칼갈이 고수로 소문났다지요. 제거 칼은 어느 정도 손을 못 대요. 우리 형님 외에는 손댈 사람이 없어요. 양승호 씨도 오랫동안 칼로 인연을 맺어온 일식 요리사입니다. 형님 칼을 대한민국 셰프라면 한 자루씩 다 가지고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들로 대장간이 북적북적하면 아내 손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삼겹살을 두툼하게 썰어 새참을 준비하곤 하는데요. 집에 고기 떨어질 날이 없었답니다. 자기야, 고기 구워봐. 삼겹살. 삼겹살? 화덕에 불이 꺼지는 법이 없으니 삼겹살만 있으면 그대로 불판 위에 올려 굽기만 하면 된답니다. 작업장에서 고기 위에 구워 먹는 게 쉬운 줄 알아. 아무나 못 먹는 거요. 대장 아니면. 예전에는 삽에다가 군요 들어왔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 이제 안 하잖아. 어른들 이렇게 구워 먹을 때 한참 얻어 먹으려고 20분, 30분 옆에서 기다리고. 뜨거운 열기로 빠르게 구워내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육즙이 살아있어 촉촉합니다. 여기에 불맛이 더해지면 최고의 맛이 되죠. 쇳가루에 칼칼해진 목을 씻어주는데도 삼겹살만한 게 없답니다.
맛있다. 대장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별미입니다. 아, 이렇게 먹는 게 최고 맛있는 거야, 이 사람아. 그래서 왜 나를 잘 먹었는데. 칼 만드는 집이니 칼 호사도 마음껏 누리고 삽니다. 부엌칼 하나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죠. 여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긁어내기도 해요. 몰라, 나는 그렇게 해요. 생선의 내장을 긁어낼 때 코베기 칼이 제 몫을 톡톡히 합니다. 웅어처럼 작은 생선을 손질하기에 제격이라지요. 우리 집에서는 우리가 만든 칼로 써야지. 못 만져보는 것도 난 쓸 수 있잖아요. 잘 갈아주고. 이따 저기 뜯으려고. 채소며 고기며 뭐든 썰어서 요리하기에도 코베기 칼이 제일 만만합니다. 밥도는 당근이 그냥. 야채 쓰는 거 봐봐요. 얼마나 잘 드나. 이 야채야 뭐 다 잘 들지만은 그래도 이게 눌러 그냥 한번 살짝만 눌러줘도 이게 쓸려요 이렇게. 난 이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쓸려? 아, 그럼. 네, 이번엔 칼 만드는 장인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칼이 좀 다르죠? 뼈까지 썰기 좋은 날카로운 회칼입니다. 한국의 해는 쓰는 것이고 일본의 해는 뜨는 것이다. 웅어를 뼈째 야무지게 썰어 온갖 채소를 넣고 회무침을 만듭니다. 이맘때 잡힌 웅어는 뼈가 연하고 기름이 가득해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는데요. 씹히는 맛을 즐기는 우리나라에선 썰어 먹는 회문화가 발달했답니다. 들어가고 제가 이번엔 양성호 씨가 일명 사시미 칼이라고 부르는 일본 회칼을 잡았습니다. 생선 살을 저며 썰기 좋게 날이 얇고 예리한데요. 칼이 얼마나 잘 드는지가 맛을 좌우한답니다. 이거는 회를 뜬다 그래요. 이 절산력이 날카로울수록 세포가 죽지 않고 칼이 미끄러집니다. 근데 그런 데 차이가 많이 나요. 잘 드는 칼로 회를 뜨면 세포가 살아있어 식감이 더 좋답니다. 입에서 녹는다고 할 만큼 부드러운 감촉과 맛이 칼에서 나오는 셈이죠. 칼이 좋으면 요리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이번엔 묵직한 생선 칼로 보고를 단박에 토막냅니다. 잘 드는 칼 좋아요 저는. 근데 얘네들은 힘을 안 줘도 잘리니까 이 때 철 되면은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건 해요. 그냥 우리끼리 먹는 게 아니라 막 사람들 오라고 해서 같이 먹고 그러니까. 아이고 좋았는데? 이 댁이 칼만 유명한 게 아니라 보고탕 맛있기로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조리법이 좀 독특한데요. 우리 어머니가 하는 방식 들지름으로 볶더라고. 그러면은 또 독이 해독이 된다. 어머니 말씀이. 들깨가루하고 쌀가루 쌀 조금 넣어가지고 갈아놓은 거예요. 됐다. 보고를 들기름에 볶은 다음 된장에 들깨가루와 쌀가루를 갈아 넣고 끓입니다. 조리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차마 칼잡을 엄두는 못 낸다는군요. 아유 무서워서 못 써요. 예 무섭대요. 우리 집은 무서워서 칼질 안 해요 여관에서. 50살까지만 시킨다고 내가 딱 그랬는데 본인이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70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하고 있어요. 고춧가루로 얼큰한 맛을 더해 보고탕을 끓입니다.
새와 씨름하느라 지친 남편에게 이보다 좋은 보양식이 없다는데요. 거뜬하게 기운을 나게 하는 한 그릇입니다. 그렇게 장인의 칼끝에서 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네, 이제 바라는 건 딱 하나. 내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70이 다 돼가는데 얼른 몇 년 훈련시켜 거의 내 공장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 하나 이제 만났으면 하는 것뿐인데 꿈이야 그냥 꿈. 그렇게 칼은 누군가에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낡은 칼자루 하나 미천 삼아 살아왔다는 최영일 씨를 만났습니다. 도축한 소와 돼지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이곳이 그의 일터입니다. 고기와 진검 승부를 벌이는 최영일 씨의 칼은 흔히 보는 칼과는 모양이 좀 다른데요. 칼마다 쓰는 방법도 다릅니다. 요거는 성형칼. 성형할 때 지방 제거하는 큰 칼. 그다음에 이거는 발골칼. 이렇게 하면 요 넓이가 틀리죠. 많이 갈면 이렇게 돼요. 여기 보면은 홈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홈이 있는 이유가 일을 하다 보면 지방 때문에 미끄러워요. 미끄러운데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용 홈을 판 거예요. 저희가 임의로. 그리고 자 여기랑 보시면 굴곡이 다르죠. 요 곡선이 저희 손에 맞게 맞춘 겁니다. 각자의 손에 맞게 해서 여기는 각자가 약간 달라요. 위치를 정확하게 어떻게 잘라내느냐가 관건이에요. 뼈의 끝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는요. 이 부분에서는 이 위치를 직각으로 먼저 잘라내는 게 먼저. 칼끝이 나를 향하면 다치니까 내 반대쪽. 그래서 칼을 이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잡았다가. 뼈와 살을 발라내는 발골칼은 작지만 강하고 날카롭습니다. 정형칼은 지방을 잘라내고 살을 부위별로 나누는데요. 근육 방향과 반대로 썰어야 질기지 않습니다. 이 목살 같은 경우에 이 막이 있는 거는 다 근육이 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근육의 방향을 봐야 돼요. 근육을 방향을 어떻게 자르냐, 그거에 따라서 고기 맛이 바뀌죠. 돼지보다 큰 소는 발골이 더 어렵답니다. 한 사람이 소 한 마리를 발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3시간. 학비를 벌어보겠다며 잡은 발골 칼을 이렇게 평생 잡고 살 줄을 몰랐답니다. 지금도 기계화되지 못하고 사람이 직접 일을 하잖아요. 다만 그전보다 더 힘들어진 건 있죠. 왜냐면 동물 개체 자체가 커졌어요. 발골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똑같이 뼈를 빼내는 거는 구조는 변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죠. 34년 되는 건가요? 91년도에 처음 시작했으니까. 마장동에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일 하니까 돈 많이 주잖아요. 먹고 살라고 했지 뭐. 돈 많이 주니까. 친구 조유찬 씨도 오랫동안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서 잔뼈가 굵었답니다. 부위별로 뼈하고 분리 잘하면서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은 잘하는 거죠. 앞다리를 동시에 둘이 놓고 누가 빨리 새기냐? 그게 이제 속도 높이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였었죠. 제가 빠르죠. 저보다 키 훨씬 크잖아요. 손은 뭐 제가 훨씬 잘하죠. 돼지는 제가 잘하고. 예전엔 빨리 작업할 수 있는 속도가 중요했지만 요즘은 깔끔하게
부위별로 잘라내는 섬세한 칼질이 대접을 받는답니다. 등급이 만들어지면서 고급 부위를 얼마나 안 다치고 얼마나 지방을 잘 발라내느냐, 이것도 하나의 기술로 지금은 인정받아요. 소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의 종류가 크게 40여 가지. 칼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부위는 더 많습니다. 여기 이제 뭐냐면 토시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 중량에서 490kg 정도 되거든요. 요거 800g 정도 나오거든요. 비싸게 팔린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새우살이라고 하는 요 부위, 이렇게 새우가 꼬부러져 있던 표시로 새우살로 해서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큐브 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어요. 발골 장인들의 칼솜씨 덕분에 소의 다양한 부위를 맛볼 수 있게 된 셈이죠. 고기를 자를 때 떼어낸 잡고기들은 칼 잡은 사람들의 몫이었다는데요. 이게 일명 뒷고기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요것들 쪽태기들을 어떻게 보면 여기서 못 팔아먹는 너덜너덜한 거예요. 요걸 모아놓은 게 뒷고기. 이게 뭐냐면 뒷다리에 아킬레스건이에요. 요거 힘줄이잖아요. 요거를 이게 많잖아요. 여러 개를 다 떼어서 일할 동안에 같이 일하는 이사님이 삶아요. 나중에 밥 먹을 때 먹는 거예요. 밥 반찬으로. 어차피 뼈는 버리게 되는데 여기서 요 나오는 부위만 떼어가지고 저희만 먹을 수 있는 특식이죠. 발골하는 사람들만 아는 특식이라 맛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주겠다며 이번엔 요리칼을 손에 들고 나섰습니다. 우선 돼지 뒷다리에서 나오는 힘줄을 모아 2시간 정도 푹 삶습니다. 먹을 때 썰어야잖아요. 여기에 고추장과 간장 등 양념을 넣고 조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처음엔 내키지 않았지만 먹어보니 맛이 그만이더랍니다. 일도 그랬다죠. 못 오겠더라고. 쫀득쫀득한 식감에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그야말로 맛의 신세계가 열리더랍니다. 남들은 모르는 비밀스러운 맛. 이 맛을 아는 친구와 30년을 의지하며 사는 것도 복입니다. 맛있는 고기를 마음껏 맛볼 수 있는 특권도 누릴 수 있었죠. 제일 돈이 안 드는 거니까 이러다 보다 보면은 배가 고프잖아요. 막 책임질하다가 그럼 고기 잘라서 먹었어요. 그때는 막 육개식으로 그 몇 점 먹으면 든든하지. 괜찮았어요. 자기가 하지만 칼을 들고 씨름하는 험한 일이라 다치지 않으려면 칼 잡은 손에 힘을 빼야 한답니다. 이 고기 한 점을 얻기 위해 넘어야 할 고비가 하나 둘이 아니었죠. 손목이 그지 손목. 손목하고 그런 게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이제 시리고 막 그러는 그렇지. 건데, 예. 나중에 작업 명절 때는 막 작업하고 나면 막 저녁에 자다가도 막 일어나지. 손이 막 재려가지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손 많이 다쳤지. 특히 이쪽 손을 많이 다치죠. 칼 안 잡은. 손 많이 잘라요. 이게 보통 칼을 여기 잡잖아요. 오른손잡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치는 게 주로 왼손. 예. 왼손 보면 힘도 많아요. 요렇게 폈잖아요. 저도 여기 다 배임 자국이에요. 여기 다 이게 꼬맨 자리. 전부 다. 이 친구도 비슷한데. 똑같은데. 똑같잖아요. 다빈 자국이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제 당장 일하는 게 사람 손이 필요하니까 뭐 앞에 가서 꼬매고 와서 바로 일하는 게 일일상이었지 뭐 우리야. 그렇지? 상처로 가득한 손끝에서 맛을 얻은
뒷고기 구이. 그래도 그 칼이 있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으니 참 고마운 음식입니다. 하고 나니까 추억이지. 그때는 엄청 힘들었지만. 힘들었었죠 많이. 예. 힘들다고 생각했지. 이제 지내고 나니까 그때 생각하면 야 그치. 그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 너 소고기를 듬뿍 썰어놓고 라면을 끓여 먹는 것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소고기를 해야 소고기 라면이죠. 일반적인 라면은 소고기만 라면. 라면에 소고기라 맛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뜨끈하게 소고기 라면 한솥 끓이면은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운 발골자인들의 호사스런 별미. 지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날들이 준 선물입니다. 네, 이만하면 성공한 칼잡이 인생이지요. 칼이요? 나의 삶의 일부죠. 칼이 저를 밥 먹고 살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칼은 소중한 거고. 칼은 뭐 없어요. 앞으로 한 20년만 더 잡고 끝내야죠. 요리사에게도 칼은 단순한 조리도구만은 아닙니다. 40년 넘게 칼을 잡아온 전통 음식 전문가 김경미 씨. 전통 음식을 하다 보니까 채 썰고 다지고 예쁘게 써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 칼을 많이 쓰지 않나 싶어요. 네, 귀한 음식일수록 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호박에 칼집을 넣어 만드는 이 음식도 그중 하나입니다. 왜 눈으로 먼저 먹잖아요. 이쁘게 하기 위해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오이의 껍질을 얇게 돌려 깎아 채를 씁니다. 일정한 굵기로 가늘게 쓰는 게 기술이죠. 가늘게 쓰는 것은 안에 맛과 또 영양과 이것이 골고루 입으로 섞여서 들어가도록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너무 가늘으면 맛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씹힐 수도 있는 거라면 한 1 내지 1.5mm 해가지고 두께로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재료에 따라 채를 쓰는 방법도 다릅니다. 큰 것도 있으니까 요 길이가 너무 길어다니까 설기버섯 같은 경우는 채 썰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얘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돌돌 말아요. 이렇게 말아서 썰어야 원하는 두께로 썰 수가 있어요. 이것도 지혜가 많이 동원되네요. 우리가 고기를 연하게 먹기 위해서는 고기를 결 반대로 썰어라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채를 썰 때는 가늘게 채를 썰어야 되기 때문에 결을 반대로 썰게 되면 부서지죠. 네, 그렇죠. 채소 한 덩어리처럼 썰어야죠. 네, 고기는 결의 방향대로 칼질을 해야 부서지지 않고 채를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다 떨어져. 곱게 채를 썰어 볶은 고기와 채소들은 색이 잘 어울리게 섞어줍니다. 색깔 어울리는. 칼의 섬세함이라고 할까, 칼의 예술이라고 할까, 이러니까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거지. 칼집을 내고 안에 소를 채워 넣어 익힌 전통 음식을 선이라 부르는데요. 호박선은 녹두 녹말을 위에 뿌려 찝니다. 맛을 돋궈주는 거예요. 내드렸을 때 뚜껑을 딱 열어서 우와 정말 곱다, 이렇게 고운 정말 정성스러운 음식은 칼로부터다라고 해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잣은
칼을 반듯하게 세워 다진 다음 고명으로 얹습니다. 재료에 정성스러운 칼질로 모양과 맛을 살린 고운 음식입니다. 재료를 손에 들고 쓰는 독특한 방법도 하나 있지요. 저는 배를 띄우기 얇은 칼로 이렇게 삐져줍니다. 네. 각지지 않게 끝이 얇아야 이게 왜 무 삐져서 국 끓일 때도 삐져서 국을 끓이면 부드럽잖아요. 네. 이게 살얼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눈이 살짝 온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참 정성 들여서 이게 지금 이게 보면은 한 폭의 그림이지 칼질이 붓이다. 칼끝으로 정성껏 그림을 그리면 눈으로 먼저 먹는 즐거움을 덤으로 얻습니다. 이 배 잡수셔도 되고요. 그 칼질에 의해서 맛이 달라진다 하는 것은 숨길 수가 없는 사실 같습니다. 그렇게 칼을 잡은 손의 온기가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고마운 칼들이 살아가는 힘이 돼 주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칼 가는 거를 숙지했어요? 이게 가업이니까. 네. 아, 가업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칼 만드는 건 못하더라도 연 만드는 건 해야겠다 싶어서. 흡수를 칼이. 네네네.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좋은 칼이었을까 새삼 돌아보게 되는데요. 무뎌진 마음도 갈고 닦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닿는 소리가 아주 상큼하니 감각적으로 참 좋네. 그것도 지금 이제 뜨거운 불과 이제 망치질을 잘 견뎌낸 쇠가 좋은 칼이 된다고 하죠. 좋은 칼도 이렇게 잘 또 갈아야 제 몫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고 보면은 네, 뭐든 쉽게 얻어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람이 이 칼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렇게 칼도 잘 갈아주었으니까 맛있는 음식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